안녕하십니까. 저는 1프로 공작소 이정현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적 거리 두기 중 자신과 거리 좁히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정말 이건 광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위기라고 할 만큼 많은 우리들을 둘러싼 환경들이 바뀌고 있는데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가지고 또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 와중에 어떤 것들을 조금 훈련해 보면 좋을까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카지노에 가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나요? 첫 번째는 시계가 없고요. 또 하나는 거울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없는 것은 창문입니다. 시계를 없애서 시간을 알 수 없게 하고 거울을 없애서 내 현재 상태를 알 수 없게 합니다. 그리고 창문을 없애서 바깥의 풍경을 통해서 낮과 밤이 변화하는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도박에 집중하게 해서 많은 수익들을 벌어들이는 것이죠. 여기서 저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카지노에서 도박에 심취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들은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들을 설정하고 만드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사회적 거리를 두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우리가 더 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동안 오랫동안 내가 잊고 살아왔던 나의 모습들 그리고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던 주변의 상황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우수한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말에 공감하시나요? 한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우수한 민족이 한국 사람이다라고 하는 외국 사람들의 말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대한민국은 가장 열심히 일하고 적게 쉬는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쉽게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 나라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어떤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인데요. 실제로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아난다마이드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한국 사람에게서 이 물질이 가장 적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들이 당연하고 하지만 많이 자고 쉬는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죄의식처럼 여겨지는 그런 심리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검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강제적인 휴식의 시간 동안에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잠을 자고 쉬면서 자기의 일상들과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이 잠시 멈추게 된 이 시간들이 오히려 위기이기보다는 기회가 되는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거울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잊고 있었던 나의 모습, 그리고 나의 관계, 나의 습관, 나를 둘러싼 환경들까지 한번 천천히 관찰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까 카지노에 없는 게 시계라고 하셨는데 혹시 자기가 자는 시간들을 구체적으로 체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자야 하는 시간, 그리고 내가 쉬어야 하는 시간들을 이 시간 동안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각자가 자야 되는 시간들이 있다고 하고요. 내가 쉬어야 될 시간들이 있다고 합니다. 난 얼마나 자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난 얼마나 쉬어야 더 많은 일의 능력들이 오르는지 그냥 느낌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매일매일의 잔시간과 쉬는 시간들을 계산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지난 100년간의 잠을 연구했던 학자들에 의하면 충분히 잠들지 못하면 업무의 능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피곤한 것도 사실이지만 가장 위험한 것은 일상에서 나의 나쁜 습관들을 보여주는 가장 위험한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잠을 잘 자지 못했던 사람들은 평소 하던 업무를 좀 더 빠르게 처리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거나 잘 진행되어 왔던 올바르게 진행됐던 과정들도 틀어서 오히려 잘못된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요. 성격상으로도 자신의 조급한 성격이나 그리고 나쁜 습관들이 잠을 자지 못하는 상황에서 드러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을 자는 시간들을 충분히 체크해 보시면서 나의 인격과
성격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완전한 요소들을 한번 제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잠을 잘 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의 인격과 성격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많은 연구자들이 잠은 제3의 인격과 성격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잠자는 시간은 적고 하루의 업무와 인간관계를 구체적으로 체크해 보시면서 한번 생기는 변화들을 가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나고 나면 그 전에 했으면 하는 훈련들 중에 하나가 나의 감수성 훈련입니다. 감수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특징들 중에 하나는 사계절의 변화를 잘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계절의 변화를 충분히 느끼고 계십니까? 감수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계절을 인지하지 않고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덥다, 춥다라고 얘기합니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라고 인지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단편적인 예인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둘러싼 주변 환경에 민감하게 관찰하지 못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민감한 관찰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이런 감수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실제로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장애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충분히 유추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시기 위해서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감수성이 충분해야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힘들어서 죽지 않는답니다. 사람들은 위로받지 못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들이 굉장히 힘들지만 힘들어서 어렵다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위로받지 못해서 더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라고 하는 이 인문도시에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행위와 말을 전달하는 행위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들도 그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익숙하지 않았던 나 자신을 위로하시고 내 가족과 충분히 많이 대화하시고 충분히 쉬시면서 이 위기가 끝날 때는 코로나 이전보다 더 멋지고 감성적인 내 모습, 그리고 동구민의 모습, 그리고 동구 인문도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